언니, 등록금이 부족해요. 어머니가 힘드셔 하시니까 언니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500만 원이요. 꼭 갚을게요, 언니. 신우이의 눈물 섞인 부탁에 4년간 대학 등록금을 대줬습니다. 또 다른 신우이 생활비까지 합치면 수천만 원이었죠. 그런데 상견례 당일 시어머니는 제게 말했습니다. 음식 냄새가 나는 사람이 그런 격 있는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겠니? 은수야, 내가 안 나오는 게 좋겠다. 상대방 기분만 상할 거야. 격 있는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이 집안에서 가족이 아니라 그냥 돈줄이었다는 걸.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행운이 찾아갑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6시 저는 가게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진우 형님의 예비 신부 가족을 만나는 중요한 날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수야. 방 여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토스트용 양파를 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오늘 상견례 말인데 내가 안 나오는 게 좋겠다. 네. 왜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음식 냄새가 나는 사람이 그런 격 있는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겠니? 상대방 기분만 상할 거야. 방 여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씻고 정장 입고 가면. 은수야, 내가 아무리 씻어도 몸에 밴 냄새는 어쩔 수 없잖니. 기름 냄새, 양파 냄새가 다 배어 있어. 조용히 빠지는 게 모두를 위한 배려야.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도마 위에 놓았습니다. 신우이 미진이가 대학 다닐 때 등록금 500만 원씩 4년을 대줬고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활비까지 합치면 둘이 얼마나 썼는지 계산하기도 싫었죠.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니까 이해해줘야지. 상대방이 우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겠어. 내가 나서면 진우 형님만 곤란해져. 전화가 끊어진 뒤 진우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얼굴 표정을 보니 벌써 어머니한테서 전해 들은 것 같았습니다. 은수야, 오늘 일은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다시 양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어머니 성격 알잖아. 체면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알아요. 오늘만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다음에 따로 인사드리게 할게. 진우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지만 그 손길이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미안함보다는 안도감이 더 짙게 깔린 표정이었거든요. 내가 없으면 우리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할 거야. 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철역 앞에서 오뎅과 토스트를 팔며 하루 3시간씩 자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손으로 번 돈이 이 지방 곳곳에 스며 있었죠. 미진이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언니, 등록금이 부족해요. 어머니가 힘드셔 하시니까 언니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미진이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었죠. 얼마나 필요해? 500만 원이요. 꼭 갚을게요, 언니.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교재비, 컴퓨터 값까지 4년 내내 댔습니다. 수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수진이는 더 계산적이었습니다. 언니, 제가 정리해봤는데 한 학기에 이만큼 필요해요. 수진이는 아예 명세서까지 만들어서 보여줬습니다. 등록금 500, 생활비 월 100, 교재비 50, 기타 비용 30만 원이요. 알겠어. 저는 그때도 망설이지 않고 통장에서 돈을 뽑아줬습니다. 제 친동생들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상견례 자리에서 저만 빼려고 합니다.
음식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요. 진우가 가게를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녁에 들어와서 어떻게 됐는지 얘기해 줄게. 너무 신경 쓰지 마. 저는 혼자 남겨진 가게 주방에 서서 지금까지의 시간을 차근차근 되돌아봤습니다. 시댁 사람들이 진짜 싫어한 건 제가 버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을 버는 저의 삶 자체였죠.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상견례에는 분명히 비싼 한정식집을 예약했을 거예요. 그 돈도 제가 법인카드로 계산할 거고요. 휴대폰에 미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오늘 상견례 잘 다녀오세요. 저도 예쁘게 차려입고 갈게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미진이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오늘 그 자리에 서지 못한다는 걸요. 수진이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혹시 차 필요하면 말해요. 제가 운전해 드릴게요. 이 아이들도 결국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 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격에 맞지 않아서 빠져야 한다는 걸요. 저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팬을 달궜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기서 토스트를 구워야겠어요.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렷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착각하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이 집안에서 가족이 아니라 그냥 돈을 대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 역할이 끝나면 저도 끝나는 거겠죠. 팬에 버터를 올리면서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더 이상 나를 부정하는 관계는 유지하지 않겠다고요. 상견례가 끝난 그날 밤 9시 진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었지만 취한 기색은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며 평상시처럼 말했습니다. 은수야, 나왔어. 저는 거실 소파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어서 와. 어떻게 됐어? 진우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 옆에 앉았습니다. 잘 됐어. 상대방 부모님도 만족해 하셨고 어머니도 기뻐하셨어. 그래, 다행이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지난 석 달간 법인카드로 결제된 항목들이 쭉 나열돼 있었어요. 그런데 은수야. 진우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늘 일은 크게 생각하지 마. 어머니도 나중에 따로 인사시켜드린다고 하셨어. 알겠어. 저는 여전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골프장 이용료 30만 원, 의류 구매 50만 원, 접대비 80만 원. 매달 비슷한 패턴으로 찍혀 있는 지출 내역이었어요. 뭐 보고 있어? 진우가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카드 내역 정리하고 있어. 세무서에 제출할 것 때문에. 아, 그래. 고생 많아. 진우는 별다른 관심 없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 씻고 올게. 진우가 욕실로 들어간 뒤 저는 계속해서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진우가 개인적으로 쓴 돈이 2천만 원을 넘었어요. 그 돈으로 제가 얼마나 많은 토스트를 구워야 하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진이었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응, 미진아. 뭔 일이야? 다름이 아니라 다음 달 어학연수 가려고 하는데 비용이 좀 필요해서요. 미진이는 목소리에 미안함을 담으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해? 300만 원 정도요. 항공료랑 현지 생활비까지 합치면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노트북 화면의 숫자들을 다시 봤습니다. 미진아, 지금까지 언니한테 얼마나 도움받았는지 기억해?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언니? 미진이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그냥 물어본 거야.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본 적 있어? 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야. 생각해보고 연락할게. 네.
생각해보고요. 언니 항상 바로 도와주셨는데.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로 수진이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언니, 미진 언니한테 들었는데 뭔 일 있으세요? 수진이는 미진이보다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별일 없어. 그냥 요즘 좀 바빠서. 언니, 혹시 오늘 상견례 때문에 기분 나쁘신 거예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언니 못 오게 하신 거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상대방이 너무 까다로워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그래. 네. 그러니까 언니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수진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방 여사가 자신의 결정을 어떻게 포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까다로워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요. 수진아, 너도 지금까지 언니한테 얼마나 도움받았는지 계산해봐. 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없어. 그냥 궁금해서. 저는 수진이와의 전화도 끊고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어서 제목을 적었어요. 시댁 지원 내역 정리. 미진이 대학교 4년간 등록금과 생활비. 수진이 대학교 4년간 등록금과 생활비. 시댁 아파트 매매금. 시댁 각종 경조사비. 진우 개인 지출비. 하나씩 적어 내려가니 숫자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아파트 매매 대금 빼고도 8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진우가 욕실에서 나와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뭐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그냥 정리하고 있어. 정리? 뭘? 지금까지 우리가 시댁에 얼마나 도움 줬는지. 진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정리해? 세무관리 차원에서.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 그래. 근데 그런 거 굳이 따질 필요 있어? 가족인데. 진우는 드라이기를 끄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가족이라. 저는 중얼거리며 화면의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은수야, 혹시 오늘 일 때문에 기분 상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야. 그럼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차갑게 굴어? 진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차갑게 군다고? 나는 평소와 똑같은데. 아니야. 뭔가 달라. 전화 받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노트북을 덮고 진우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진우야, 나한테 솔직하게 대답해봐. 뭘? 오늘 상견례에서 나를 빼는 게 정말 어머니 결정이었어? 진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 결정이지. 너는 어떻게 생각했는데? 뭘 어떻게 생각해? 내가 그 자리에 없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지? 진우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은수야, 그게 아니라. 됐어. 알겠어. 저는 일어서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할 것도 없었지만 싱크대 앞에 서 있고 싶었어요. 진우가 뒤따라왔습니다. 은수야, 오해하지 마. 나도 어머니한테 항의했어. 어떤 항해? 은수도 가족인데 왜 빼냐고. 그래서 어머니가 상대방 체면도 생각해야 한다고 하셔서. 저는 진우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진우도 시어머니와 같은 생각이었다는 게 분명했거든요. 알겠어. 이제 그만 자자. 은수야,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 먼저 들어갈게.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인정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의 결정, 진우의 동조, 시누이들의 당연한 기대, 모든 게 하나로 연결돼 있었어요. 저는 이 집안에서 돈을 대주는 역할이었고 그 역할에 충실하기만 하면 되는 존재였습니다. 격이 맞지 않으니 중요한 자리에는 나서지 말고 뒤에서 조용히 지원만 하면 되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차분함이 들었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할 일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지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시간 있을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상담받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당연하지. 언제든 연락해. 무슨 일인지 궁금하네. 저는 휴대폰을 옆에 두고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계산으로 움직이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8시 가게에서 토스트를 굽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고은수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시댁 아파트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어제 누군가가 소유 구조에 대해 문의하셨더라고요. 저는 토스트를 뒤집던 손을 멈췄습니다. 소유 구조요? 네. 명의가 누구인지, 담보대출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가 문의했는데요? 본인이라고 밝히지는 않으셨는데 목소리로 봐서는 젊은 남성 같았습니다. 진우였을 거예요. 아니면 시댁에서 진우를 시킨 거겠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댁에서 아파트 명의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건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아마 상견례에서 제가 빠진 일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저는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지금 시간 괜찮아요? 그럼. 무슨 일이야? 지혜는 원래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가 지금은 작은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법적인 문제나 계약 관련해서는 저보다 훨씬 잘 알았죠. 언니, 혹시 오늘 점심시간에 만날 수 있을까요? 상담받고 싶은 게 있어서요. 물론이지. 그런데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심각해. 만나서 얘기할게요. 알겠어. 평소 가던 카페로 와. 12시에 보자.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저는 지혜를 만나러 갔습니다. 지혜는 이미 와 있었고 제 얼굴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은수야, 뭔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언니, 차근차근 들어봐요. 저는 어제 일어난 일들을 차례대로 설명했습니다. 상견례에서 배제된 일부터 시작해서 시누이들 전화, 그리고 오늘 아침 관리사무소 전화까지. 지혜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언니, 솔직히 말하면 이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요. 정리라는 게 이혼 얘기야?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경제적인 지원부터 끊으려고요. 지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은수야,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안 돼. 서류 중심으로 생각해보자. 서류요? 그래. 지금까지 내가 지원한 게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계산해봤어? 대략 계산해봤는데 아파트값 빼고도 8천만 원 넘을 것 같아요. 지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8천만 원? 아파트는 별도고? 네. 아파트는 제 명의로 사준 거니까 따로고 등록금이랑 생활비, 진우 개인 지출, 각종 경조사비 이런 거 다 합치면 그 정도 나와요. 아파트가 내 명의라고? 그럼 내가 파는 거야? 네, 제 명의예요. 지혜가 메모지를 꺼내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은수야, 이건 생각보다 간단할 수도 있어. 어떻게요? 아파트가 내 명이면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잖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지혜는 펜으로 종이에 뭔가를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한 돈들도 증빙이 있으면 문제없고, 증빙은 다 있어요. 통장 내역, 카드 내역 전부 남아있거든요. 그럼 됐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차근차근 정리하면 돼. 저는 지혜의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저를 붙잡고 있던 건 정이 아니라 죄책감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언니, 그런데 진우한테는 어떻게 얘기하죠? 지금 당장 말할 필요 없어. 일단 내 생각부터 정리하고. 지혜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수야,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너무 잘해줬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방 여사였습니다. 어머니 전화네요. 받아봐.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은수야, 지금 시간 있니? 방 여사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부드러웠어요. 지금 밖에 있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아, 그래. 그럼 저녁에 집으로 한번 와줄 수 있을까? 얼굴 좀 보자. 갑자기 왜요? 별거 아니고 어제 일 때문에 미안한 마음도 있고. 저는 지혜를 쳐다봤어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녁에 갈게요. 그래, 고마워. 저녁은 내가 해놓을게. 전화를 끊자 지혜가 말했습니다. 벌써 시작됐네. 뭐가요? 태도 바뀌는 거. 아마 내가 어제 차갑게 굴었다고 진우한테 들었을 거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은수야, 오늘 저녁에 가서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마. 일단 들어만 보고 와. 네, 언니. 그리고 중요한 건 아무것도 약속하지 마. 생각해 보겠다고만 하고. 지혜와 헤어진 뒤 저는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이 점심시간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오셨네요. 응, 고생 많아.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서 다시 토스트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예전과 달랐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죄책감을 느끼며 일하는 게 아니라 제 선택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기분이었죠. 오후 3시쯤 미진이가 가게로 왔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미진아, 왜 왔어? 미진이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언니,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왜? 갑자기? 어제 전화할 때 언니 목소리가 좀 차가우셨거든요. 혹시 제가 너무 자주 도움 요청한 거 아닌가 해서. 저는 토스트를 뒤집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진아, 내가 지금까지 언니한테 받은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본 적 있어? 미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궁금해서. 대학교 4년 동안 등록금, 생활비, 책값, 컴퓨터값 이런 거 다 해서 얼마나 될까? 언니, 혹시 제가 갚으라는 말씀이세요? 미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갚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알고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대략 2천만 원 정도 될까요? 2천만 원? 저는 잠시 손을 멈췄어요. 미진아, 등록금만 해도 1년에 500만 원씩 4년이면 2천만 원이야. 생활비랑 기타 비용까지 합치면 3,500만 원은 넘을 거야. 미진이가 입을 벌렸습니다. 3,500만 원요? 그래. 수진이도 비슷하고. 언니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많은 줄은. 미진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울지 마. 언니가 좋아서 해준 거야. 그럼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미진아, 언니도 이제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정리요? 응. 앞으로는 각자 자기 일은 자기가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미진이가 제 앞에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언니, 제가 뭔가 잘못했으면 사과할게요. 제발 화내지 마세요. 화난 게 아니야. 그냥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인 것 같아서. 언니, 어머니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어제 상견례 때문에? 미진이가 제 얼굴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언니,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요. 언니도 가족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미진아, 이미 늦었어. 저는 토스트를 접시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늦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이 이미 돌아섰다는 뜻이야. 미진이가 눈물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언니, 제발요. 가족끼리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미진아, 우리가 진짜 가족이었다면 어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저는 접시를 손님 테이블로 가져다 주고 돌아왔어요. 미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마음 바뀔 수 없어요? 미진아, 이제는 너도 성인이잖아.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언니, 가봐. 저녁에 어머니 댁 가기로 했어. 미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런 마음의 동요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이제 저녁에 방 여사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할지 들어보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설득당하지도 흔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저녁 7시 저는 시댁 아파트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마음을 다잡곤 했는데 오늘은 그런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러 온 기분이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방 여사가 직접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서 와, 은수야. 방 여사는 평소보다 밝은 표정을 지으며 저를 맞았어요. 집안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들어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거실로 들어서자 진우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진우는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왔어? 응. 저는 간단하게 대답하고 방 여사를 따라 주방으로 갔습니다. 은수야, 앉아. 내가 다 차려줄게. 방 여사는 상을 차리며 계속 말을 걸었어요.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내가 생각이 짧았나 봐. 괜찮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가족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 방 여사가 갈비찜을 그릇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괜찮아요. 이미 지난 일이니까. 은수야,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더 미안하네. 진우가 부엌으로 들어와서 상을 드러나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은수도 이해한다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진우야,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하는 건데. 방 여사는 진우를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상이 다 차려지자 3명이 함께 앉았어요. 방 여사가 제 그릇에 갈비를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은수야, 많이 먹어.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일부터 준비했어. 고맙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고 갈비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맛있다고 인사치레라도 했겠지만 오늘은 그냥 조용히 먹었습니다. 은수야, 어제 상견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방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궁금하긴 하네요. 정말 잘 됐어. 상대방 부모님도 우리 진우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 다행이네요. 그런데 말이야, 은수야. 방 여사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제 얼굴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성급했나 봐. 다음에는 꼭 함께 가자. 어머니,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신경 안 써? 너도 가족인데. 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은수야, 어머니도 많이 반성하고 계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저는 갈비를 씹으며 두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지혜가 말한 대로였습니다. 벌써 태도가 바뀌고 있었죠. 어머니, 진우 씨, 저는 정말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은수야, 그렇게 말하지 마. 서운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방 여사가 제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손을 빼고 물을 마셨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오늘 아침에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관리사무소?
방 여사와 진우가 동시에 쳐다봤어요. 네, 누군가가 이 아파트 소유 구조에 대해 문의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거 내가 한 거야. 왜? 그냥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확인해 본 거야.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진우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무슨 일에 대비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서류 정리 차원에서. 방 여사가 진우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무슨 서류 정리? 어머니,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방 여사가 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은수야, 요즘 가게는 잘 되고 있지? 네, 잘 되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네. 내가 정말 대단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예전 같았으면 이런 칭찬에 기뻤을 텐데 지금은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 이제 일어나도 될까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벌써? 좀 더 있다가 가지 그래? 아니에요. 오늘 일찍 들어가고 싶어요. 저는 일어서서 가방을 들었습니다. 은수야, 잠깐만. 방 여사가 저를 붙잡았어요. 뭔가 이상해. 평소 내가 이렇지 않았는데. 어떻게요?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뭔가 차갑다는 느낌이 들어. 저는 방 여사를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평소와 똑같은데요. 아니야. 분명히 뭔가 달라. 진우도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은수야, 혹시 어제 일 때문에 화가 난 거야?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야? 왜 이렇게 냉정하게 굴어? 저는 한숨을 쉬고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어머니, 진우 씨, 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이 아파트 말인데 제가 매각하려고 해요. 방 여사와 진우가 동시에 입을 벌렸습니다. 뭐라고? 매각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은수야,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진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정리? 무슨 정리? 제가 지금까지 시댁에 지원한 것들을 정리하려고요. 방 여사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은수야, 어제 일 때문에 그러는 거지? 어머니가 사과했잖아. 어머니, 어제 일은 계기일 뿐이에요. 원래부터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생각하고 있었다고? 언제부터? 꽤 오래전부터요. 저는 가방 끈을 어깨에 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우 씨, 저는 이제 각자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은수야, 우리 가족인데 무슨 소리야? 진우가 제 앞에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가족이라. 저는 중얼거리며 진우를 봤어요. 진우 씨,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지. 우리 부부잖아. 그럼 어제 일은 왜 그렇게 된 거죠? 진우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방 여사가 일어나서 제 옆에 왔어요. 은수야, 어머니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어머니, 이미 늦었어요. 늦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제 마음이 돌아섰다는 뜻이에요. 방 여사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은수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우리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어머니, 얘기할 건 없어요. 저는 결정했어요. 결정이라니? 뭘 결정했다는 거야? 더 이상 이런 관계는 지속하지 않겠다고요. 진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은수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집까지 팔겠다고? 제 명의잖아요. 제가 처분하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인데. 진우 씨, 그동안 생활비는 누가 댔죠? 관리비는 누가 냈고 각종 비용은 누가 부담했죠? 진우가 말문이 막혔어요. 방 여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은수야, 어머니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어머니,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정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각자 알아서 해야죠.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진우가 뒤따라와서 말했습니다. 은수야, 그냥 가지 마. 우리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얘기는 다 끝났어요. 끝났다는 게 무슨 뜻이야?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뜻이에요. 저는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아참, 그리고 앞으로 미진이나 수진이가 도움 요청해도 저는 응하지 않을 거예요. 은수야. 방 여사가 소리쳤지만 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어요. 진우가 따라 나왔습니다. 은수야,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그래도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우가 문을 막으려고 했지만 저는 닫힌 버튼을 눌렀어요. 은수야, 이러지 마. 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저예요. 어떻게 됐어? 예상했던 대로예요. 태도 바꿔서 화해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각한다고 말했어요. 잘했어. 흔들리지 않았네. 네, 이상하게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혜가 안도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수야,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옳다. 자신감 잃지 마. 집에 도착해서 저는 노트북을 켜고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시댁 아파트와 같은 평형대 매매 시세를 확인해 보니 3억 5천만 원 정도였어요. 전세금으로 들어간 돈이 2억 8천만 원이니까 팔면 7천만 원 정도 남을 계산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제가 지금까지 지원한 8천만 원을 거의 회수할 수 있었어요. 저는 내일 지혜에게 연락해서 매각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거든요. 휴대폰에 진우에게서 문자가 계속 왔지만 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선택은 끝났으니까요. 아파트 매각 공고가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혜의 도움으로 모든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었어요. 은수야, 벌써 세 팀이나 문의 들어왔어. 지혜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이 동네 아파트가 요즘 인기가 많나 봐. 시세보다 높게 나갈 수도 있겠어. 정말요? 응. 3억 8천에서 4억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 저는 가게 주방에서 양파를 썰며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좋은 소식에도 시댁 생각이 먼저 났을 텐데 지금은 그냥 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뭘 고마워해. 당연한 일이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토스트 만드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요즘 일이 더 재미있어졌어요.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 선택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장님, 점심시간 손님이 정말 많네요. 알바생 지은이가 주문표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 좋은 일이지. 힘들지? 아니에요. 오히려 신나요. 사장님도 요즘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지은이의 말에 저는 잠시 손을 멈췄어요. 정말 그런가 싶어서 거울을 봤는데 확실히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그런가? 나도 모르겠네. 네, 전보다 훨씬 편해 보이세요. 오후 2시쯤 수진이가 가게로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수진아, 어서 와. 앉아. 수진이는 구석 테이블에 앉더니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뭐 마실래? 커피?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진이가 테이블 위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아파트 파시는 거예요? 응.
미진 언니한테 들었는데 저희한테도 더 이상 도움 안 주신다고요? 맞아. 저는 수진이 앞에 앉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언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수진아, 내가 잘못한 건 없어. 그럼 왜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수진아, 너 지금 몇 살이야? 29이요. 그럼 이제 어른이지? 네. 어른이면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수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언니, 저희가 그동안 너무 의존했다는 뜻이에요? 의존이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했지. 언니, 수진아, 솔직하게 말해봐. 너는 언니한테 받은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 수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략은 알고 있어요. 얼마나? 등록금이랑 생활비에서 3천만 원 정도요? 3,500만 원 넘어. 수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3,500만 원이요? 응. 미진이도 비슷하고. 언니, 저희가 갚을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갚으라는 게 아니야. 그냥 이제는 각자 살자는 거야. 각자 산다는 게 더 이상 언니한테 기대지 말고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뜻이야.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언니, 저희가 없으면 외롭지 않으세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외로울까요? 이상하게도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수진아, 언니는 외롭지 않아. 오히려 홀가분해. 홀가분하다고요? 응. 더 이상 누군가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서. 수진이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럼 정말 끝인 거예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시작이요? 너희도 이제 진짜 어른이 되는 거지. 자기 책임으로 사는 거. 수진이가 한참 동안 울더니 일어났어요. 언니, 알겠어요. 더 이상 패 끼치지 않을게요. 패 끼친다고 생각하지는 마. 그냥 각자 길을 가는 거야. 수진이가 가게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래도 가끔은 연락해도 되죠? 당연하지. 우리가 남이야? 수진이가 작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저녁에 진우가 가게로 왔어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은수야, 왜 왔어? 꽃 사왔어. 내가 좋아하는 장미. 진우가 꽃다발을 내밀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고마워. 근데 왜? 은수야,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뭘 다시 생각해? 아파트 매각 말이야. 너무 성급한 것 같아. 저는 마지막 손님 테이블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성급하지 않아. 충분히 생각했어. 은수야,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내 말 잘 들을게. 진우야, 이미 늦었어. 진우가 제 앞에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늦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우리 부부잖아. 부부라. 저는 걸레를 헹구며 중얼거렸어요. 부부면 상견례 때 나를 지켜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은수야, 그때는 내가 어머니 눈치를 봐서. 눈치를 봤다고? 저는 진우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 눈치를 보고 살았는데? 진우가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진우야, 지금까지 내가 쓴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궁금해서. 골프비, 옷값, 접대비, 자동차 할부금까지 다 해서 말이야.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누구 돈으로? 은수야, 우리 부부잖아. 내 돈이 어딨어? 맞아. 내 돈이 없지. 그런데 왜 나만 벌고 너만 써? 진우가 꽃다발을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은수야, 이렇게 계산하고 따지면서 살면 재미없어. 재미?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진우야, 나는 지금까지 재미로 산 적이 없어.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살았지. 그게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상견례에서 나를 빼지 않았을 거야.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이제 그만하자. 서로 지쳤잖아. 지쳤다는 게 무슨 뜻이야?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에너지가 없다는 뜻이야. 진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은수야,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이미 생각 끝났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각자 알아서 해야지. 저는 진우의 손을 떼어내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은수야,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응. 후회하지 않을 거야? 저는 가게 문을 잠그며 대답했습니다. 후회할 일이 없어. 오히려 후련해. 후련하다고? 응. 더 이상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서. 진우가 한참 동안 서 있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어. 내 마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고마워. 이해해줘서. 하지만 은수야, 나는 끝까지 기다릴 거야. 기다리지 마. 시간 낭비야.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저예요. 어떻게 됐어? 진우도 만났어요.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잘했어. 힘들었지? 아니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지혜가 안도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수야, 아파트 계약도 거의 다 됐어. 내일 모레쯤 잔금 치르면 끝나. 정말요? 얼마에 팔렸어요? 3억 9천. 예상보다 더 잘 됐어.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대출금 2억을 갚고 나면 1억 9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시댁에 쓴 돈을 거의 다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이제 진짜 내 인생 시작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지금까지의 일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오래 미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처음으로 거울 속 제 모습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고생 많았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아파트 잔금 치르기 하루 전 가게에 손님이 별로 없는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단골 손님인 김 사장님이 들어와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은수 씨, 요즘 집안일로 힘들다면서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토스트를 뒤집으며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들은 얘기가 있어서. 김 사장님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흐렸어요. 누구한테 들으셨는데요? 진우 씨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은수 씨가 감정적으로 힘들어한다고.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진우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어제 골프장에서 만났는데. 아, 제가 괜히 말했나요? 김 사장님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떤 말을 정확히 했는지 알려주세요. 은수 씨가 요즘 예민해져서 갑자기 집을 팔겠다고 한다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토스트를 접시에 담으며 생각했어요. 진우가 제 결정을 감정적인 선택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김 사장님, 제가 감정적으로 보였나요? 전혀요. 오히려 요즘 더 차분해 보이시는데요. 김 사장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방 여사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은수야, 얘기 좀 하자. 방 여사는 구석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얘기요? 저는 앞치마를 벗고 방 여사 앞에 앉았어요. 은수야, 내가 왜 이렇게 나와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니?
제가 어떻게 힘들게 했는데요? 집까지 팔아버리고 애들 도움도 끊어버리고 이게 정상이야? 방 여사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정상이 뭔데요? 가족끼리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냐고. 가족이라. 저는 중얼거리며 방 여사를 봤습니다. 어머니 상견례 때는 저를 가족으로 안 보셨잖아요.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방 여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때도 지금도 똑같은 어머니잖아요. 은수야,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저는 테이블 위 물컵을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고집이 아니에요.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우리를 정리한다고? 네. 방 여사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은수야, 내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각자 알아서 사세요. 각자 알아서 살라고? 미진이랑 수진이는 어떻게 하고? 어머니가 키우셨잖아요. 다시 돌보세요. 방 여사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은수야, 제발 마음 돌려줘. 어머니가 잘못했어. 어머니, 이미 늦었어요. 늦었다는 게 뭐야? 가족인데 늦을 게 뭐가 있어? 저는 일어서서 가방을 들었어요. 어머니, 저 이제 가볼게요. 은수야, 이러면 안 돼. 방 여사가 소리쳤지만 저는 가게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어지러움이 왔어요. 며칠 전부터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부족했었거든요. 아파트 매각일로 신경 쓸 것도 많았고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다가 그만 쓰러져 버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간호사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어떠세요? 여기가 어디죠? 대학병원 응급실이에요.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지셔서 신고받고 왔어요. 의사가 들어와서 설명했어요. 과로와 영양 부족이에요. 며칠 제대로 안 드셨죠? 네, 바빠서. 이러시면 안 돼요. 몸이 한계에 달했어요. 의사는 링거를 맞으며 충분히 쉬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이틀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진우도 시댁 식구들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지혜만 와서 돌봐줬어요. 은수야, 많이 아팠구나. 언니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몸 관리 좀 해야지. 지혜가 죽을 끓여주며 말했습니다. 은수야, 아파트 계약은 내가 대신 처리했어. 정말요? 응. 잔금도 다 받았고 이제 진짜 내 거야. 저는 안도감에 한숨을 쉬었어요. 퇴원 당일 진우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은수야, 왜 연락 안 했어? 아프면 말을 해야지. 연락할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니? 아직 부부잖아. 진우가 제 짐을 들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진우 씨, 이제 그만해요. 뭘 그만해? 이 관계요. 더 이상 의미 없어요.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수야, 설마 이혼하자는 건 아니지? 그럴 생각이에요. 미친 거야?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진우 씨,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어요. 끝났다는 게 무슨 뜻이야?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진우가 제 앞에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은수야, 이번 일이 다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야. 지나가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진짜 모습이라니? 서로 필요에 의해 함께 있던 관계였다는 거요. 저는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진우 씨는 제가 버는 돈이 필요했고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필요했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사실이잖아요. 진우가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진우 씨, 이제 정말 끝이에요. 은수야,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저는 병원을 나서며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진우 씨, 이혼 서류 준비해 주세요. 이혼 서류? 네,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진우가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을 뒤로하고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많이 야위긴 했지만 눈빛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더 버티는 건 미덕이 아니라 자기 소모라는 걸. 이번 위기가 오히려 제 결심을 더 굳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혼 절차가 시작된 지 사흘째, 저는 가게에서 평상시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직원 교육도 더 체계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아파트 매각 대금으로 마음의 여유가 생겼거든요. 사장님, 오늘 매출이 역대 최고예요. 지은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정말? 다들 고생 많았어. 저는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챙겨주며 말했어요. 사장님, 요즘 정말 달라 보이세요. 뭔가 더 당당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런 기분이야.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언니,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앉아. 수진이는 구석 자리에 앉더니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뭔 일이야? 언니, 어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아프다고? 네, 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셔서 병원에 다니고 계세요. 저는 토스트를 굽던 손을 멈추고 수진이를 봤습니다. 그래서? 네,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해서 제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수진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너무 냉정하세요. 냉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저는 다시 토스트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아프신 건 어머니 문제야. 병원비는 진우가 내든지 너희들이 모아서 내든지 해. 언니, 뭐, 내가 왜 시어머니 병원비까지 내야 해?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저는 웃으며 수진이를 봤어요. 수진아, 상견례 때 어머니가 나를 가족으로 봤을 때 그런 말 했으면 들어줬을 거야. 언니, 이제 와서 가족 타령하지 마. 너무 늦었어. 그때 미진이도 가게로 들어왔어요. 수진이 연락했나 봅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미진아, 너도 왔구나. 미진이가 수진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잘못한 게 뭔데? 그동안 언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맞아, 당연하게 생각했지. 저는 앞치마를 벗고 두 사람 앞에 앉았어요. 미진아,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아직 취업 준비 중이에요. 수진이는? 저도 아직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너희 둘 다 무직이네? 네. 그런 주제에 어머니 병원비는 어떻게 낼 생각이야? 두 사람이 말문이 막혔어요. 언니, 저희가 돈을 벌 때까지 조금만 도와주시면. 미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 돼. 네. 한 푼도 안 돼. 이미 끝났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언니, 너무하세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너무하다고? 내가 언제 너무했어? 이렇게 갑자기 모든 걸 끊어버리시는 게 너무해요. 갑자기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수진아, 나는 10년 넘게 너희들 뒤치다꺼리 했어. 그게 갑자기야? 그건 그렇지만 뭐 평생 그렇게 살라고? 미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저희도 나중에 갚을게요. 언제? 일자리 구하면. 미진아, 너 29이야. 언제까지 일자리 못 구할 거야? 미진이가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미진아, 수진아, 이제는 각자 알아서 해. 나도 내 인생 살아야겠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우였어요. 여보세요. 은수야, 지금 어디야? 애들이 가게 갔다고 하던데. 가게에 있어요. 왜요? 애들 말 들었어?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 저는 미진이와 수진이를 번갈아 보며 대답했습니다. 들었어요. 그럼 병원에 같이 가자. 싫어요. 진우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싫다니? 어머니가 아프시다는데? 그게 제 일이 아니에요. 은수야, 너무하지 마. 제가 뭘 너무해요? 어머니를 그냥 둘 수는 없잖아. 저는 미진이와 수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진우 씨, 어머니는 진우 씨가 모시세요. 그리고 미진이, 수진이도 있잖아요. 애들은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 못하겠어. 그럼 진우 씨가 하세요. 나도 지금 여유가 없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진우 씨, 그동안 골프 치고 옷 사고 술 마실 때는 여유가 있었잖아요. 그건 이제 와서 없다고 하지 마세요. 진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은수야, 정말 이럴 거야? 네, 이럴 거예요. 그럼 이혼은? 빨리 하고 싶어요. 서류 언제 준비해 주실 거예요? 진우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미진이와 수진이가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이혼하시는 거예요? 미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그럼 너희는 너희 알아서 해. 저는 일어서서 앞치마를 다시 두르며 말했어요. 미진아, 수진아, 이제 가봐. 손님 시간이야. 언니, 제발이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수진이가 매달렸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할 게 없어. 이미 끝났어. 두 사람이 울면서 가게를 나갔어요. 저녁에 지혜가 가게로 왔습니다. 은수야, 소식 들었어. 시댁에서 난리 났다며? 네, 그런 것 같아요. 기분이 어때? 속이 시원해요.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이제야 진짜 은수 같아. 언니, 이혼 서류도 빨리 처리하고 싶어요. 알겠어. 내가 변호사 소개해 줄게. 고마워요, 언니.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며 생각해 봤어요. 10년 넘게 그들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저는 격에 맞지 않는다고 배제당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휴대폰에 방 여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은수야, 어머니가 잘못했다. 제발 용서해다오.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끝난 관계였으니까요. 거울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진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고은수, 이제 정말 자유야. 그로부터 6달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가게 앞에 새로 만든 간판을 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어요. 고은수 토스트 본점이라고 쓰여 있는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사장님, 2호점 인테리어도 거의 끝났어요. 매니저로 승진한 지은이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정말? 언제 오픈할 수 있을까? 다음 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보고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파트 매각 대금으로 2호점을 낼 수 있었고 이제 3호점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직원 모집은 어떻게 되고 있어? 벌써 15명이 지원했어요. 내일부터 면접 보시죠? 좋아. 우리 기준에 맞는 사람들로 뽑자.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어요. 김 사장님이었습니다. 은수 씨, 오랜만이에요. 어서 오세요, 김 사장님. 김 사장님은 평소 자리에 앉더니 주변을 둘러봤어요. 와,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가게도 넓어지고 깨끗해지고. 감사해요. 뭐 드실래요?
평소처럼 햄치즈 토스트 하나랑 아메리카노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서 토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여유롭게 요리할 수 있었어요. 은수 씨, 요즘 정말 잘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김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네,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진우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한동안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토스트를 뒤집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혼했어요. 네, 이혼요? 김 사장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3달 전에 정리됐어요. 아, 그랬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후련했어요. 저는 토스트를 접시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후련했다고요? 네, 더 이상 눈치 보고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김 사장님이 토스트를 한 입 베어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은수 씨, 정말 밝아 보이세요. 예전보다 훨씬. 그래요? 네, 뭔가 자유로워 보여요. 저는 카운터를 닦으며 웃었어요. 정말 자유로웠거든요. 오후 2시쯤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들어왔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수진아, 오랜만이네. 수진이는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정장을 입은 걸 보니 취업한 것 같았습니다. 언니,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앉아. 뭐 마실래? 커피 하나만 주세요. 저는 커피를 내려서 수진이 앞에 놓았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저 취업했어요. 작은 회사지만 정규직이에요. 다행이네. 미진이는? 미진 언니도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수진이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래, 둘 다 일하게 되어서 다행이야. 언니 덕분이에요. 내 덕분? 언니가 안 도와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구했어요. 저는 수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맞는 거야. 처음부터 그랬어야 했어. 네, 이제 알겠어요. 그동안 너무 의존했던 것 같아요. 수진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런데 오늘은 왜 왔어? 언니한테 사과하러 왔어요. 사과? 네, 그동안 언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수진이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고마워. 사과 받을게. 언니, 그리고 어머니 소식도 전해드리려고요.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엔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괜찮으세요. 다행이네. 언니, 어머니가 전해달라고 하신 말이 있어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 은수가 옳았다고. 자신이 너무 교만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늦게라도 깨달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언니 혹시 어머니 한번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수진아. 언니. 수진아, 사과받는 건 고맙지만 다시 만날 생각은 없어. 왜요? 필요 없어. 이미 끝난 관계야. 수진이가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수진아, 대신 너희들끼리 잘 지내. 어머니 잘 모시고. 네, 그럴게요. 수진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래도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지. 우리가 남이야? 수진이가 작게 웃으며 가게를 나갔어요. 저녁에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은수야, 수고했어. 언니, 어서 와요. 오늘 수진이 왔었다며? 지은이가 그러더라. 네, 사과하러 왔어요. 그래, 기분이 어때? 나쁘지 않아요. 그 아이들도 이제 철이 든 것 같아요. 지혜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그런데 은수야, 진짜 많이 달라졌어. 어떻게요?
예전엔 항상 누군가 걱정하고 눈치 보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어. 그래요? 응, 보기 좋아. 이게 진짜 은수 모습인 것 같아. 저는 마지막 테이블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뭘 고마워해. 내가 용기 낸 거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전철역 앞에서 오뎅과 토스트를 팔던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때 제 손은 거칠었고 냄새도 많이 났어요. 하지만 그 손으로 번 돈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깔끔하게 끝났고 미련도 남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과도 더 이상 얽힐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어요. 고은수, 정말 잘해왔어. 손에 남은 굳은 살과 흉터는 실패가 아니라 성실함의 증거였어요. 음식 냄새가 난다는 말이 이제는 저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 냄새는 제가 살아온 시간의 기록이었으니까요. 휴대폰을 들고 2호점 매니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오전에 점검 나갈게요. 준비 잘 해두세요. 그리고 3호점 부지 관련해서 부동산에도 연락했어요. 계약서 검토 완료했어요. 내일 오후에 만나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증명하기 위해 일하지도 않았고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새벽 5시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가게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였죠. 가게 문을 열며 저는 확신했어요. 앞으로의 인생은 온전히 제 것이라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마침내 저는 진짜 자유로워졌습니다. 고은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전철역 앞 작은 오뎅 가게에서 시작된 그녀의 인생이 이렇게 당당한 사업가로 완성되었습니다. 음식 냄새가 난다며 격에 맞지 않는다고 했던 그들의 말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죠. 때로는 관계를 끝내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고은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지 않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부정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진짜 자유를 찾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시선에 갇혀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흘린 땀으로 누군가를 도우면서도 정작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고은수처럼 용기를 내어보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더 이상 격에 맞지 않는다는 말에 주눅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